가보겠습니다. 이야기 진행. 이름. 그냐. 그냐가 맞습니까? 네. 땡. 갈게. 누군가 횡단보도에서 날 밀쳤다. 저장이 S? 불러오기가 L? 저장. 오, 된다. 아지랑이가 타오르는 여름이었다. 분명 아무도 없었을 도로가. 정적 너머로 매미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바닥에 고여있던 커다란 웅덩이로 엎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더운 날에 왜 비라도 온 것처럼 웅덩이가 있는 거지? 어떤 끼야 하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돌아본 그곳에 귀여워! 처음 보는 소녀가 서 있었다. 비도 오지 않는데 새빨간 비옷을 걸치고 어정쩡하게 뻗은 양손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모르는 소녀, 밀쳐진 나 자신, 축축하게 젖어버린 온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화를 내는 것도 잊어버린 그 순간 분명 아직 파란불인 횡단보도를 새까맣게 썬팅된 자동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가로질렀다. 차 색깔마저 시꺼멓다. 거의 스치다시피 지나간 거대한 쇳덩이에 다시 한번 아스팔트 바닥을 뒹굴었다. 브레이크를 밟을 생각도 하지 않은 모양이다. 치여도 상관없다는 건가? 넘어지지 않고 계속 건너갔다면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 아니, 반대로 좀 더 강하게 넘어졌다면 그대로 차에 깔려버렸을지도 모르지. 방금 지나간 차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상이 아니었다. 지금 저 소녀는 나를 구하려고 한 것이다. 야. 재빠르게 몸을 일으켜 소녀에게 다가갔다. 나를 올려다보는 소녀. 너 안 다쳤냐? 괜찮아? 잠시 고민하긴 했지만 소녀의 눈이 너무나도 공허했다. 잘잘못을 따지기 거북할 정도로. 소녀의 시선은 내 팔로 향했고 겁먹은 듯이 떨리기 시작했다. 방금 전에 까졌는지 피가 흐르고 있다. 아프긴 한데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거기서 뭐하고 있었어? 천천히 내 상처를 향해 손을 뻗는 소녀. 어쩐지 동작이 어색해 보인다 했더니 어? 뭐야? 너도 다쳤냐? 소녀가 걸친 비옷 너머로 상처가 보인 순간 빗속으로 뛰어들기라도 한 것처럼 내 머리 위로 장대비가 쏟아졌고 잠시 눈을 감았다 뜬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살짝 당황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그래도 없다. 어딘가로 가버렸나? 비도 오지 않고 웅덩이도 없고 다시 살펴본 내 몸에는 물기 하나 없었다. 너무 더워서 내가 헛것이라도 본 걸까? 그래서 뭐... 여전히 햇살은 뜨거웠고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는 매미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멍하니 있다가는 늦을지도 모른다. 웅덩이에 빠져 젖었다고 생각했던 옷은 건조했고 밖엔 건 팔의 상처뿐. 주변에 사람이 없음을 재빠르게 살핀 후 괜찮아, 자연스럽다고 나 자신을 다독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런 평범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어린 시절 여름날이 있었다.
풋풋한 첫사랑도 아닌, 친구들과 바보짓을 한 추억도 아닌, 너무나 아팠던 사고도 아닌, 한마디로 기억에 남을 리도 없는 기묘한 사건. 그러니까 약간의 자기 변호를 담아 그런 주장을 해본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그런 사소한 일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식칼에 찔리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엥... 엥... 이게 뭐야? 이렇게 간다고? 뭔데? 이거 미연 씨 맞아? 맞아? 아, 그러고 보니 잠시 화면 조정이 있겠습니다. 이거 바꿔야 되잖아. 자, 끝. 이야기 진행. 예. 비연 씨가 이런 메뉴창을 가진다는 건 처음 보는데? 언젠간 일어날 일이었다.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마음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그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나는 그 일을 끝내자마자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왜 다른 캐릭터들 더빙 있을 텐데 안 나오는 거죠? 도망쳤다. 도망쳤다. 그저 도망쳤다. 지하철을 타서 아무 역에나 내리고 목적지도 없이 미친 사람처럼 달렸다. 공황 상태로 몇 시간을 헤매다 보니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네까지 돌아오게 되었다. 고개를 들었다. 커다란 대학병원이 눈에 들어왔다. 빨리 도착하려고 저 병원 내부를 가로질러 등교하곤 했던 기억이 났다. 이제는 신식으로 리모델링 된 것 같지만 습관처럼 폰을 꺼내 상황을 확인했다. 엄청난 수의 톡과 부재중 전화. 전부 차단했다. 뭔 일이야. 그동안에 나는 대체 어떻게 버틴 거지? 지금에 와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신 나간 생각이나 하면서 폰을 집어넣고 그냥 그 병원으로 향했다. 저기라면 아는 사람을 만날 일은 없겠지?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를 하는 수많은 인파가 병원 전체에 울려 퍼지는 정각을 알리는 종소리가 마치 나를 숨겨주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한동안 배회하고 있었더니 낡은 엘리베이터가 보였다. 좋아, 들어가자. 지금은 그냥 닫힌 공간에 있고 싶다.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자 4층 버튼이 유난히 크게 보였다. 지금은 그것도 나쁘지 않지. 꾹 하고 눌렀다. 어째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아무튼 그때의 난 정신이 나간 게 틀림없다. 이렇게 깨끗한 병원의 엘리베이터가 지나치게 낡았다거나 병원 건물에는 보통 4층을 생략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은 떠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묘하게 느껴지는 스키와 함께 걸음을 내디뎠다. 눈앞에는 아무도 없는 병원 복도가 펼쳐져 있었다. 아무 소리도 없는 병원 복도에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무언가를 알리던 원내 방송 소리도 수많은 인파의 대화 소리도 2층에서만큼은 찾아볼 수 없었다. 히로인인가? 저편에 서 있는 머리 긴 여성분이 잠시 이쪽을 바라보나 싶더니 빠른 걸음으로 모퉁이를 돌아 사라져버렸다. 이제 이 복도에는 오직 나뿐이다. 그게 좋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기묘할 정도로 뿌였다. 무심코 붙잡은 복도 손잡이가 커다랗게 삐걱대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도 즐거웠다. 한순간에 날이 저물어버린 것처럼 어둡다. 지나가며 보이는 다른 병실의 유리창은 금이 가거나 깨져 있었고 복도의 전등마저 주기적으로 깜빡였다. 병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더러움.
벽은 갈라져 있고 널브러진 휠체어는 반토막이 나 있었고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이 발에 차였다. 그것조차도 마음에 들었다.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다면 뭐든지. 어? 결국 위화감을 깨달은 것은 한참을 걸어간 다음이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여긴 어디야? 그 병원이 맞긴 해? 저기요? 대답이 없다. 아무도 없습니까? 고요한 복도 너머로 내 목소리만이 울려 퍼진다. 되돌아오는 메아리 또한 오로지 내 것뿐. 상황 판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문에 가린 블라인드를 나도 모르게 움켜쥐었다.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맥없이 떨어져 버리는 블라인드. 철로 된 거리 부분이 바닥에 나뒹굴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하지만 뭐야? 그나마 다행이다. 기물 파손으로 고소당할 일은 없을 것 같다. 무너져 내린 병원 건물. 사방을 뒤덮은 차가운 안개. 몇백 년은 흐른 것처럼 녹이 쓸어버린 자동차들. 블라인드 너머에는 세계가 멸망해 있었다. 몇 번이나 심호흡을 마치고서 다시 한번 창밖을 내다봤다. 하지만 여름 햇살이 내리쬐던 병원의 모습은 되돌아오지 않았다. 여전히 건물은 무너져 있고 자동차는 녹슬었으며 그렇게 많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눈에 띄지 않는다. 창문을 연다고 달라지는 일은 없었다. 안개 섞인 공기가 얼굴을 스친다. 불안감에 나도 모르게 폰을 꺼내 메신저를 확인했다. 전부 차단했었다는 사실을 이제 5초 안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찰칵하고 멋지게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를 찍어봤다. 아무도 없습니까? 저기요? 그 누구의 대답 소리도 들려오지 않고 오직 내 메아리만이 울려 퍼졌다. 공황 상태에서 몇 번이나 소리를 질러대도 그걸 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머릿속에선 지금 상황을 이해해보려 애를 쓰고 있었지만 그 어떠한 판단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창가에 낡아빠진 커튼을 필사적으로 살폈다. 그 커튼에서 이 모든 현상이 꿈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라도 있는 것처럼. 하지만 안타깝게도 커튼을 수백 년이라도 된 것처럼 바스라짐으로써 날 한층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건 뭐... 혼란에 넘어서 분노를 느낀 채 주저앉았던 몸을 일으켰다. 녹슨 복도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부여잡고 왔던 복도를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로 가자. 그걸 타면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이. 대학생이 세계 멸망을 목도하면 내리는 판단은 고작 그 정도인 모양이다. 저벅저벅하고 아무도 없는 복도에 내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쌓인 먼지 위로 내 발자국이 찍히고 금이 간 벽에서는 오래된 콘크리트의 냄새가 났다. 뭔가가 지나간 자국이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사람 발자국은 아니었다. 문득 아까 걸어온 길에 비해 너무나도 많이 걸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엘리베이터를 지나쳤나? 떨어져 나온 문짝 하나가 보였다. 그 앞에는 입구가 뻥 뚫린 방이 있었다. 아마 이 문이 달려 있었던 곳이겠지. 무슨 진료실이라고 쓰인 듯한 문패는 반쯤 지워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방 안쪽을 살펴봤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시야가 닿는 곳에 전등 스위치가 보였다. 그리고 방 안은 검붉은 글씨로 가득했다. 이게 뭐라고 써있는 거지? 열어줘? 뭐지? 미연씨 맞아! 맞는데? 희미한 전등은 당장 꺼질 것처럼 깜빡거렸다. 빨갛게 변색된 바닥에 가득한 글씨, 문양, 그림, 낙서. 결코 단시간이 아닌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가 갇혀서 써댄 것 같은 대량의 글씨가 바닥과 벽을 가득 메운 채 마치 그 전체가 하나의 생물인 양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의 문을 뭔가가 두드렸다. 당장이라도 뚫고 나올 것처럼, 나한테 열어달라는 것처럼.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다 유리 조각을 밟았다. 비상구 전등이 깨져 흩어져 있는 모양이다. 뿌직하는 소리와 함께 공황 상태에 빠졌던 머리가 간신히 제정신을 찾았다. 미친 년실. 그거였나. 문 또한 조용해졌다. 여긴 어디야? 하고 생각의 방향을 바꾼다. 세상이 멸망한 게 아니야. 지금 단시간에 뭔가 벌어진 게 아니야. 아마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시점부터 나는 이곳으로 와버린 것이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병원에 숨겨진 비밀 공간이나 거기서 벌어지는 생체 실험에 관한 공포 영화가 떠올랐다. 꽤 그럴듯해서 혼란스럽다. 하지만 그러면 바깥은 왜 부서진 거야? 목 뒤를 타고 식은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다. 나는 글씨가 가득한 방에서 고개를 돌려 다시 한번 복도로 향한 순간 철퍽하고 눈앞에 뭔가가 다가왔다. 이 영문모를 세상에서 마침내 대면한 나 이외의 존재. 순간적으로 반가움과 안도감을 느꼈으나 누구세요? 안타깝게도 눈앞에 떨어진 그것은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 있었다. 얘도 공략 대상은 아닐 테고. 새까만 기름덩어리? 그런 것이 둥글게 뭉쳐진 뭔가가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몸을 갈무리하며 내 앞에 서 있었다. 끈적일 듯한, 미끈한 듯한 몸체는 여러 개의 다리, 아니 굵은 촉수 같은 구조를 만들고 있었고 모르겠는데. 천천히 미끄러지는 그 움직임은 마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슬라임과 같았다. 그리고 저놈을 따라오는 거대한 그림자는 대체 뭐야? 비명 지르기 일보 직전까지 간 입을 한 손으로 간신히 틀어막았다. 마치 산에서 맹수라도 만난 것처럼 비명을 지르는 순간 전부 끝날 것 같다는 위기감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물체가 내 쪽으로 점점 더 미끄러지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커버를 바짝 올리고서 최대한 놈을 자극하지 않을 동작으로 뒷걸음질 쳤다. 이럴 때 눈을 마주치고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더라? 그런데 저놈에게는 눈이 없잖아.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내가 그런 짓을 해서? 그러고 그냥 도망와서? 혹시 죄책감 때문에 꾸는 악몽인가? 꿈이라면 제발 이쯤에서 깨어나게 해줘! 그리고 그 필사적인 뒷걸음질의 와중에 뭔가가 손에 잡혔다. 쇠파이프. 아마도 무슨 의료기구나 병원 침대의 일부분이 아닐까? 상당히 녹이 슬었지만 제법 두껍고 묵직하다. 이걸로 때릴 수 있는 건가? 혼란과 공포. 보람리의 악몽 속에서 손에 잡힌 서늘한 금속은 전혀 다른 감정을 떠올리게 해줬다. 그래.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이렇게 사는 게 내 스타일은 아니지. 나는 묵직한 쇠파이프를 단단하게 꼬나들고 눈앞에 뻗어오는 물체의 촉수를 향해 휘두르지 못했다. 등 뒤에서 물컹한 뭔가가 내 전신을 올감했다. 그건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내 입과 사지를 틀어막고서 마치 사냥을 하는 맹수처럼 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또 한 마리! 등 뒤에서! 이런 개... 정면에 있던 물체도 내게 달려드는 모습이 보였다. 아직 오른팔을 움직인다. 나는 필사적으로 쇠파이프를 놈에게 휘둘렀고 녹이 쓴 쇠파이프는 맥없이 부서져 버렸다. 아까 그 블라인드처럼. 숨을 쉴 수가 없어. 몸도 움직이지 않아. 이런 것들이랑 무슨 수로 그라운드 싸움을 하라는 거야? 관절이 있긴 해?
전신에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이 너무나도 불쾌하다. 마치 진흙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아. 기괴한 물체들이 끊임없이 알 수 없는 말을 읊조리고 있었다. 사람의 언어인지 짐승의 소리인지를 알 수 없는 그것이 끊임없이 내 귀를 통해 들어오려 했고, 이대로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는 선뜻감이 머릿속을 뒤덮은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근처에 있다. 순간 공포를 잊고 얼굴을 뒤덮은 놈들의 촉수를 힘으로 떼어냈다. 어째 뿌드득하고 누군가의 팔이라도 잡아 꺾는 듯한 느낌이 났다. 간신히 해방된 입으로 급하게 숨을 들이신 후 나는 위험하니 오지 말라고 외쳤다. 오지 마세요! 여기 그러니까 위험한 게 있습니다. 혼자 오지 말고 사람 좀 불러주세요. 일단은 피해 확대를 막는 게 가장 우선이다. 발소리의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놈들에게 가까이 오게 해선 안 된다. 나는 힘껏 몸을 비틀어 놈들과 함께 바닥을 나뒹굴었다. 전신에 힘을 꽉 주고 으스러뜨릴 것처럼 조이면서 억지로 붙잡았다. 기름처럼 미끈거리고 오징어처럼 흐물거리며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하지만 놈들의 몸에서는 마치 살아있는 인간과 같은 냄새가 났고, 알아들을 수 없지만 뭔가 언어에 가까운 곳에 중얼거리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이걸 듣는 것만으로 위험해진다는 걸 깨달았다. 제발 저 사람이 도망칠 때까지만 잡혀있어라. 하지만 병원이니까 정신병 있는 사람들에게 잡힌 건가? 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명백하게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오지 말라니까? 위험해요. 아, 말귀 못 알아쳐먹어? 이 새끼들 사람한테 덤비니까 오지 말라고! 내가 붙잡고 하지만 내 예의 바른 제안을 무시한 발소리는 바로 등 뒤에까지 다가왔다. 난 억지로 몸을 비틀어 원망스럽게 그쪽을 바라봤고, 아까 그 여성분, 그리고 필사적으로 고개를 든 내 시야에 아까 봤던 그 여성분의 모습이 들어왔다. 실험에 실패한 마루타. 대체 무슨 실험을? 매끈하게 흩날리는 검은 머리카락, 어두운 블라우스와 긴 치마는 얼핏 평범해 보였지만 벨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옷걸음이 붙어 있었다. 창백한 피부와 대비되는 색깔 때문에 눈상복이 아닐까 하는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길에서 지나가면 한 번은 되돌아볼 만한 정말로 기묘한 분위기의 여성. 하지만 그렇게 되돌아본 시선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날 내려다보는 그 눈동자가 철천지 원수라도 만난 것처럼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겠지. 그 여성은 망설임 없는 동작으로 척척 거리를 좁혀와 바닥을 뒹구는 내 몸을 잔뜩 휘감겨있는 물체들째로 사정없이 짓밟았다. 순간 멍해졌던 머리가 현실로 되돌아왔다. 아파! 저 신발 워커처럼 생겼는데 통굽이 달렸잖아. 칼까지 들었어. 머리카락에 가려 표정이 보이지 않는 그녀가 들어올린 오른손에는 새파랗게 날이 서 있는 칼 한 자루가 들려있었다. 그리고 그 칼끝은 아주 명백하게 날 향하고 있다. 아, 그런가? 죽는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라. 저 물체들이 대체 무엇인지, 저 여성분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몰라. 하지만 칼에 들어올린 그녀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저건 나를 향해 내려쳐질 것이고 나는 죽는다. 내가 오늘 겪은 이 거짓말 같은 일 중에서 그것 하나만이 사실일 것이다. 어쩐지 도로에서 밀쳐졌던 그날이 떠올랐다.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기억하지도 못했던 5년 전 그날이. 왜 지금? 내 입을 가린 물체가 조금 벗겨져 나갔고 여전히 날 내려다보고 있는 여성을 향해 미안해. 습관이 되어버린 그 말에 중얼거린 순간 식칼이 내리꽂혔다.
초반부터 죽고 시작해?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깊숙이 내리꽂힌다. 검은 액체가 튀어나가면서 사방을 뒤덮었다. 시커먼 물체가 두꺼운지 내 몸에는 날이 닿지 않는 듯 했지만 그나마도 칼이 길게 한 차례 휘둘러지나 싶더니 옆으로 쫙 하고 갈라졌다. 여전히 팔다리는 구석진 채로 뻔히 드러나는 내 왼쪽 가슴에 차가운 금속이 와닿았다. 온너머로 날카롭게 짝이 없는 날끝이 그대로 느껴진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찔러 들어올 것처럼 질문을 오던 그것이 천천히 정지했다. 뭐야, 살았어. 가늘게 떨리는 칼끝. 마치 뭔가를 참는 것처럼, 어쩔 수 없다며 갈등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혼과 같은 몇 초가 지나간 뒤 천천히 눈을 감은 여성분은 떨리는 칼끝을 다른 손으로 살짝 감싸더니 천천히 내 가슴에서 멀어지도록 잡아당겼고 오! 말이 목소리가 나온다! 그 손을 그대로 내게 내밀렀다. 난도질을 당한 검은 물체들은 어느샌가 구석을 풀고 있었다. 나는 그 손을 맞잡고 몸을 일으켰고 저기... 감사합니다. 예? 여성분이 저편을 가리켰다. 아까 전 붉은 글씨가 가득 쓰여있던 방. 거기서 거대한 촉수가 이쪽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다. 뛰어. 말려들기 전에.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일? 일단 뛰라니까? 예! 공황 상태에 빠져있던 정신은 간신히 제자리를 찾았고 나는 칼을 든 여성분의 손에 이끌려서 달리기 시작했다. 낡은 복도를 벗어나기 직전 무심코 돌아본 그곳에는 거대한 촉수들이 흩어진 검은 물체들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이 퀘스트를 진행하시겠습니까? 파편 2개? 이게 뭘까? 한번 해볼까? 네. 궁금하니까 해보자. 이게 뭐지? 뭔 퀘스트야? 퀘스트 멸망한 세계 목적지 도착. 어잉? 키보드 있고 마우스 좌클릭. 캐릭터 이동 스페이스바 혹은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달릴 수 있으며 마우스 좌클릭을 통해 상호작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인. 땡스통에 물은 없다. 침대는 그나마 멀쩡해 보인다. 눕고 싶다. 꽃은 뭐지? 안되네. 창밖의 세상은 폐업뿐이다. 숨는다, 꽃도? 특정 캐빈에서 마우스 좌클릭하여 숨을 수 있으며 캐빈의 바깥 지역을 좌클릭하여 나올 수 있습니다. 숨을 경우 크리처는 캐릭터를 공격할 수 없으며 스폰된 위치로 되돌아갑니다. 헐, 쫓아온다. 쓰레기 더미나 하나같이 다해갔다. 숨어봐. 오. 이것이 방에서 나가는 문인 것 같다. 공기가 으스스하다. 분명히 내가 알던 병원 복도가 아니다. 어려운데용. 이쪽을 먼저 가볼까? 아니야. 여긴 어딜까? 아니야. 먼저 가보자. 목적지가 어딜까? 복도가 이렇게 길 리가 없는데? 어쨌든 계속 가보자. 어이? 엘리베이터다. 빨리 가자. 뭐야? 끝이야? 기억의 버튼으로 서브 시나리오를 해금하거나 퀘스트를 위한 스킨을 해금할 수 있습니다. 이거 비연씨 맞지?
이야기 진행. 약간 그럴 것 같은 느낌. 몇 날 며칠 걸리겠는데? 조금씩 며칠에 한 번씩 다른 것도 섞어주고 하면서 그렇게 진행해야 할 것 같네요. 일단 이야기 진행. 따봉. 또각. 아무도 없는 병원 복도에 두 사람의 발소리가 울려 퍼진다.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자신의 이름을 현아라고 밝히신 여성분께선 아까 그 물체에 점액질이 묻은 식칼을 빙글빙글 돌리다가 그러니까 내가 널 찌를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네. 그걸 내 옷에다가 쓱 하고 닦았다. 그걸 왜 내 옷에 닦아? 쟤들이 아니라? 네. 대체 왜? 아니 그게 절 찌려보셨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애써 삼켰다. 분명히 저것들이 아니라 날 겨누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내 옷에 칼을 아주 싹싹 닦는 현아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매끄러운 생머리에서 과일처럼 달콤한 향이 느껴졌다. 내가 모르는 샴푸를 쓰네.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긴 머리카락이다. 실례지만 저기... 응? 사람이십니까?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야? 현아씨가 휙 하고 몸을 돌려 날 째려봤다. 머리카락이 크게 휘날린다. 저 정도 머리카락이면은 이제 엄청 빠르게 휙 했을 때 그 머리카락에 싸대기 맞아서 엄청 아픈데. 샴푸 광고에라도 나올 것 같은 그 모습에서 한기를 느끼며 나는 침착하게 속내를 털어놓기로 했다. 그러니까 귀신 아니시죠? 툭 하고 말이 끊기는 현아씨. 불과 몇 분 전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난도질하던 현아씨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건 마치 돼지 멱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냐던 숙잔시장 아저씨들을 떠오르게 했다. 사람에 따라선 뿌리치고 도망쳐도 이상할 게 없었는데 고개를 푹 숙인 현아씨가 그대로 서서히 상체를 조금 더 흔들지 않으며 내게 다가온다. 누구였더라? 연예인 중에 저렇게 걷는 사람이 있었는데 무빙워크를 타는 것처럼 혹시 귀신이 떠다니는 것처럼 걷는 아는데? 최근에 인터넷에서 봤는데 레드벨벳 어느 멤버분. 식은땀이 흘렀다. 그리고 왜 이렇게 무섭게 웃으세요? 내가 뒤로 확 빠지며 양팔로 커버를 올린과 동시에 현아씨도 까치발을 들고 양팔을 들어 올렸다. 잡아먹을 듯이 입도 벌리고 계시다. 새하얀 치아와 내 목 근처에 겨우 닿는 귀. 생각보다 작다? 아니, 내 키를 보려면 작다고나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살짝 부끄러운 듯 한동안 그 상태로 굳어있던 현아씨는 어떻게 구해준 사람을 귀신 취급하니? 뒤로 물러나며 빙글하고 돌았다. 머리카락이 내 얼굴을 살짝 스쳤다. 그럼 사람이신 겁니까? 응. 휴... 사람인가 보다. 다행이다. 그래, 사람이면 무서울 게 없지. 손까지 잡고서 따라와 놓고 귀신인지 의심해? 죄송합니다. 대학생이지? 몇 학년? 학년입니다. 어린 것이 버릇이 없구나. 어립니까? 응. 제가 어립니까? 그럼
너 말고 누가 있어? 깔보듯이 턱을 치켜드는 현아씨. 중학생 때 이후로 어려 보인다는 소린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아니, 나이가 어떻게 되시길래 그런 소리를... 현아씨가 씩 웃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몇 살로 보이는데? 그게... 30대 플러스 뭐야? 20대, 10대. 나는 10대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아닌가? 일할 땐 20대. 알았어. 20대 가자. 저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살짝 어려 보이셨는데. 실은 동년배인 거 아닙니까? 저거 물어보면 30대야? 어딜 보고 그렇게 생각한 건데? 아니, 어디냐고 하셔도. 현아씨가 가슴을 쓱 내밀고 내게 바싹 다가왔다. 새하얀 얼굴이 날 바로 밑에서 올려다보고 있다. 굉장히 긴 눈썹이 눈에 들어온다. 너희 나이대 애들이 나처럼 생겼니? 아니, 그게... 동기 중에 나 정도 되는 애가 있어? 자신감이 넘치시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얼굴이랑 몸. 자신감이 넘치시는군요. 근데 이쁘긴 해. 마음도 넓어. 똑바로 보고 말해봐. 아주 자신있게 생글생글 웃고 있는 현아씨. 죄송한데 좀 예쁘시다고 막 그러는 것 좀 아니거든요? 아까 그 작품의 주인공이랑은 이 주인공은 확실히 뭔가 개념이 잡혀있네. 좀 예뻐? 좀? 무조건 30 플러스 플러스. 아니요, 많이. 그래, 그래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뭘 좀 몰랐습니다. 그치? 현아씨가 만족스럽게 웃으셨다. 저런 얼굴로 들이대면 말빨로 이길 수가 없어. 어때? 이젠 좀 괜찮아? 네? 아까 손이 떨리고 있었잖아. 허세 부리곤 있어도 많이 놀랐지? 느낌표. 아, 어느샌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현아씨와도 편안하게 농담을 주고받고 있다. 일부러 내가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유도한 건가? 나이 이야기를 꺼낸 것도 무거운 상황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배려를 받는 쪽이 되어본 게 진짜 얼마만인지. 현아씨가 내 손을 끌어다 잡았다. 꽤나 차가운 손이지만 부드럽게 감싸오는 손가락에 마음이 편해졌다. 이젠 괜찮아. 응? 언니만 따라갈게요. 내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야 말을 잘 듣네. 꾸벅하고 숙이는 내 머리를 푹푹 쓰다듬는 현아씨. 방심하지 말자. 구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현아씨가 정말로 날 찌르려고 한 게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전혀 몰라. 그렇게 약간의 경계심을 되찾은 나는 앞서가던 현아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아까 그것들은 뭡니까? 제가 어디를 헤매고 있는 거죠? 어디? 예? 살짝 웃으며 날 돌아보는 현아씨. 눈치 빠른데? 응? 어쩐지 엉뚱한 대답을 하신다. 대개는 무슨 사고가 터진 거냐고 물어보거든. 자기가 옮겨진 거라고는 생각보다 잘 눈치채지 못해. 아, 미사일이라도 떨어진 줄 알더라니까.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 정도로 끝났겠어?
현아 씨가 양팔을 벌려 펑 하고 폭발하는 모양의 제스처를 취했다. 분위기랑은 달리 장난기가 가득한 사람이다. 뭐 일단 따라와. 돌아가게 해줄 테니까. 진짜? 아니, 그보다는 설명을... 현아 씨가 쓱 하고 다가와 내 입술을 손가락 끝으로 찔렀다. 아까부터 무슨 개수작이야. 난 엄연히... 이젠 상관없었지, 참. 습관적으로 뒤로 빠지려던 몸을 가만히 두고 그냥 내 입술을 찌른 현아 씨의 눈을 그윽하게 마주보았다. 넌 돌아가고 싶다고 했고 일단 나가고 나면 여기로 돌아올 일은 없을 거야. 그런 네가 이것에 대해 알 필요가 있을까? 그럴 바엔 단어라도 하나 더 외워 라고 현아 씨가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다. 저도 당사자지 않습니까? 당사자면 스스로 생각해 보든가. 곧 되게 불친절. 생명의 은인한테 왜 친절까지 바라니? 힘. 생명의 은인한테. 응? 생색낸다는 기분은 들지만 목숨을 구해줬는데 저 정도는 당연한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그래도 잘 아는 것 같은데 좀 알려줘도 되는 거 아닌가? 구해주셨음 책임도 좀 지시죠? 약간 더 째째하게 굴어봤더니 책임? 현아 씨가 은근한 표정으로 내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댄다. 커다랗고 맑은 눈망울에 내 모습이 비친다. 와, 눈 큰 거 봐. 연예인이야? 저기요. 책임져 줄까? 귀여워. 진짜. 이 인간 불리하면 얼굴 들이미는 거 버릇이야. 자신 있다 이건가? 부정은 못하겠는데. 그래. 조금 표현을 바꿔서 말해줄게. 응? 알면 못 돌아갈 수도 있어. 잉?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섬뜩한 분위기로 그런 말을 하는 현아 씨. 말해줘? 모르고 살겠습니다. 그래. 누나 말 잘 들어야지. 목숨 구해준 사람이 저러니까 진짜로 할 말이 없다. 역시 이곳은 병원에 숨겨진 실험실이나 뭐 그런 건가? 현아 씨는 한동안 날 데리고서 병원 복도 여기저기를 걸었다. 날카롭게 드러난 철골이나 위험할 정도로 갈라져 있는 바닥, 방치된 것처럼 먼지 쌓인 물건들 사이에서 혼자 말끔한 현아 씨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보였다. 현아 씨에게 얼이 빠져 있다가 순간적으로 불안감을 느껴서 폰을 꺼냈다.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걸 다시 떠올리고 그냥 폰을 꺼버렸다. 현아 씨는 내게 언제부터 사람이 사라진 것처럼 느꼈냐고 반복해서 물었고, 나는 도망친 이후에 내 행적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다가 병원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것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엘리베이터라... 열려있던 병실의 안쪽을 확인한 현아 씨가 내가 안을 보기 전에 그걸 닫아버리면서 말했다. 뭐? 흔한 케이스야. 뭐가 말입니까? 현아 씨는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아 문에서 멀어지도록 이끌었다. 엘리베이터는 이상한 곳으로 연결되곤 하잖아? 엘리베이터가 이상한 곳으로 연결되면 안 되죠. 왜? 당연히 누른 층으로 가야... 뭐가 당연한데? 예? 현아 씨의 손은 굉장히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차가웠다. 수족냉증인가? 바깥이 보이지도 않는 상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를 뿐이잖아. 이게 원하는 장소로 가고 있다고 대체 뭘 보고 확신해? 화면에 몇 층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현아 씨가 내 눈을 지그시 바라봤다. 어라, 잠깐만. 그치? 현아 씨가 모델처럼 씩 웃었다. 그 화면을 조작하는 것만으로 사람을 전혀 엉뚱한 장소에 내리게 할 수 있어. 9층이라고 해놓고 8층에 내리게 하거나
올라가는 중에 회전해서 반대 방향으로 내리게 할지도 모르지. 그런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지. 왜? 세상을 좀 믿고 사세요. 그렇게 세상을 믿어서 지금 네가 여기 있는 거야. 현아 씨가 내 손목을 주물럭거리며 말했다. 아니, 그래도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통제할 권한이 다른 사람 손에 있는 시스템이잖아. 현아 씨가 어두운 말투로 말했다. 외국의 어떤 살인마는 사냥을 위한 건물을 지었다고 해. 그 건물의 모든 엘리베이터 로비는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냥 내려서는 몇 층인지 알기 힘들었다고 하지. 감시 카메라로 엘리베이터 안을 보다가 적절한 희생자가 탑승하면 기계를 조작해 숨겨진 층에서 내리게 하는 거야. 화면의 숫자는 누른 그대로니까 희생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리게 되고. 현아 씨가 내 손목을 아프게 눌렀다. 그리고 그 순간 도끼를 든 범인이 등 뒤에서 확! 그 건물이 여기야. 외국이라면서요. 방금 살짝 쫄았지?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십니까? 응. 새까만 긴 머리에 칼을 숨긴 신비로운 분위기의 미녀. 무서운 이야기라 하기에 이 이상의 인재가 있을까? 괴담 유튜버라도 하면 어울리겠네. 새벽에 홀로 엘리베이터를 탈 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줘. 아직도 내 손목을 조물딱거리고 있는 현아 씨. 초면인데도 무슨 오랜 친구인 것처럼 너무 만지는 거 아닌가 싶지만 왠지 뿌리쳐선 안 될 분위기다. 이후 아무도 없는 병원을 한참 동안 나아가던 현아 씨는 몇 차례 모퉁이를 돌았다. 길을 헤맨다기보다는 일부러 몇 번 도는 듯한 모습이었다. 대체 뭘 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엘리베이터의 위치는 나도 몰랐기 때문에 잠자코 따라갔다. 그렇게 한참 후 복도를 반으로 가르고 있는 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열지 않고도 저쪽 편을 볼 수 있는 타입의 문이다. 큰 병원은 괜히 이런 것으로 복도가 나뉘어 있곤 하지. 나는 현아 씨를 앞질러서 문을 열었다. 뭐야? 네? 문을 열었는데요? 왜 굳이 네가? 예? 뭘 알고 열었어? 아니요, 그게 그냥 습관이다. 안 했다가 난리 난 적이 있었으니까. 머리를 감싸지는 내 모습을 현아 씨가 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어째 따갑게 느껴져 길도 모르면서 앞장서서 나아가려고 했더니 응? 눈앞에 또다시 문이 있었다. 뒤를 돌아봤다. 방금 내가 열고 들어온 투명한 문. 그 너머로 나와 현아 씨가 걸어왔던 복도가 보인다. 그리고 눈앞엔 또 하나의 문. 아래쪽에는 알아보기 힘든 빨간 자국이 찍혀있다. 큰 병원에 복도를 가르는 문이 있는 건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왜 두 개가 연속으로? 중간에 검문이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다면 이런 구조는 필요가 없다. 나는 약간의 의문을 느끼며 두 번째 문으로 손을... 잠깐만. 네? 현아 씨가 등 뒤에서 내 뺨을 붙잡았다. 굳이 뺨을. 왜 그러시죠? 뭐 하십니까? 한동안 내 얼굴을 붙잡고 있던 현아 씨는 양손으로 내 뺨을 꼬집었다. 뭡니까, 예?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아까부터 대체 뭘... 조용히 하라니까. 현아 씨의 손이 내 뺨을 타고서 입을 틀어막았고 그와 동시에 방금 열고 들어온 뒤편의 문을 누군가가 두드렸다.
지금... 현아 씨가 내 머리를 잡아 눌렀다. 문에 달린 창이 시야에서 벗어나듯이 몸을 웅크리게 했다. 대체 왜 이러나 싶어 뒤쪽에 문을 올려다봤더니 문 너머에 거대한 머리가 있었다. 머리다. 누군가가 얼굴만 내밀고 있는 게 아니다. 말 그대로 머리가 있었다. 이거 미연 씨 맞죠? 잔뜩 일그러진 그 얼굴은 아무리 봐도 사람의 크기가 아니었고 마치 아까 날 덮쳤던 그놈들이 안에서 내뿜어지듯 눈에서, 코에서, 입에서 검은 뭔가가 줄줄 흘러나오고 있었다. 머리가 문을 두드린다. 손이 아니라 이마로 문을 들이받고 있다. 그 시선이 꿈틀거리면서 내려와 내 쪽을 바라보는 듯 하더니 자기야. 내가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열어. 빨리 열어. 뭐해? 대체 여길 어떻게... 아니지. 저 큰 게 보내릴 리가 없잖아. 눈앞에 펼쳐진 기괴한 현상보다 끔찍하게 짝이 없는 목소리보다 저 얼굴이 내가 아는 사람이란 사실이 가장 끔찍했다. 당장이라도 비명이 나오려는 내 입을 현아 씨가 꼭 붙잡고 있었다. 열어, 열어, 열어. 야, 왜 안 열어? 됐어. 그럴 거면 헤어져. 대답하지 마. 지금 너한테 무슨 말이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대답하지 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녹아내리는 얼굴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린다. 그리고 나무 인형처럼 삐걱거리는 입이 진물을 내뱉으며 뭐라도 나한테 더 해주려는 생각이 있었으면 지금 안 열고 멍하니 있겠어? 네가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는 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나는 뒤로 돌아 얼굴을 직시했다.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네. 뒤지고 싶냐? 나는 뒤로 돌아 문을 돌아보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문 너머에서 얼굴이 기괴하게 까딱거렸다. 너 결국 걔 아니잖아. 난 너희가 뭔지 몰라.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 열긴 뭘 열어. 상처받았다고? 네가? 왜? 지금 걔 얼굴로 짓거린다고 내가 들을 줄 아냐? 시비 걸어? 너한테 지금... 자, 그만. 아야야야야. 현아 씨가 다시 내 뺨을 잡아당겼다. 현아 씨? 그러다 죽어. 놀란 걸 감추려고 화내지 마. 티 납니까? 넌 얼굴만 봐도 뻔해. 예? 마치 오래 봐왔다는 것 같은 말투에 의문을 표하기도 전에 과일처럼 달콤한 향기가 내 몸을 뒤덮었다. 따뜻하게 따뜻하게 현아 씨가 내 몸을 감싸 안고 있었다. 현아 씨? 내 몸을 끌어당겨 인형처럼 끌어안은 현아 씨는 괜찮아. 이제 그 사람은 신경 쓰지 마. 전부 나한테 맡겨. 응? 한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런 말을 속삭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서서히 작아졌다. 문 너머에 있던 얼굴은 이제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가 되어 있었다. 따뜻하게 내 얼굴을 안고서 미소 짓는 현아 씨. 묘하게 익숙하고 어쩐지 낯익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현아 씨? 현아 씨는 자연스럽게 내 손을 깍지 껴서 잡고는 날 반대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분명히 길을 막고 있던 또 하나의 문이 어디로 간 건지 사라져 있었다. 무슨 일이야 이게? 알겠어? 여길 나갈 때까지 절대로 아무 문이나 함부로 열지 마. 문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현아 씨가 내 손을 전보다 더 꽉 잡은 채로 성큼성큼 이끌었다. 약간 화가 난 것 같았다. 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현아 씨는 서늘하게 웃었다. 문은 어딘가로 연결되기 마련이야. 사라지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디로 가게 될까? 현아 씨가 여전히 싱글싱글 웃으면서 문이 사라진 곳의 천장을 가리켰다. 거기엔 뭔가 잡고 매달린 것 같은 새까만 손자국 2개가 남아있었다. 특이한 점은 그 크기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 넌 창문 너머로 아는 사람의 얼굴을 봤을 거야. 누가 보였어? 이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 약간 화가 풀린 듯한 현아 씨. 그럼 얼굴 위쪽은 봤어? 위쪽이요? 그게 뭐랑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요. 안 봐서 다행이야. 또 볼 일이 있다면 그래도 보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정신 차리려고 고개를 흔들자 현아 씨가 따뜻하게 웃으며 가까이 다가왔다. 저기, 그렇게 무서웠어? 안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으면 달래주려고 했는데. 왜? 땡겨?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래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주변을 살피다가 바닥에서 뭔가를 주워오는 현아 씨. 가까이 다가와서는 손을 내밀었다. 작은 빗덩어리? 이게 뭡니까? 받아봐. 빗덩어리를 받아들였다. 보석이나 유리 조각 같은 감촉. 다면체 주사위라도 만지는 듯한 느낌이다. 현아 씨가 손을 뻗어 내 손과 빗덩어리를 함께 감싸주었다. 그리고 잡힌 손이 그대로 내 가슴팍 쪽으로 당겨졌고 빗덩어리가 잠깐 깜빡이더니 그대로 내 몸속으로. 진정해, 원래 그런 거니까. 피부에 흡수되지 않습니까? 찾아보면 더 있을 거야. 모으다 보면. 아, 빨리 도로 꺼내요. 괜찮겠어? 예? 그게 있어야 여기서 나갈 수 있는데. 아, 먼저 말씀하셨어야죠.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몸에 힘을 콱 줬다. 그런데 이게 대체 뭡니까? 말없이 고개를 젓는 현아씨. 안 가르쳐줄 모양이다. 이 누나 또 저러네. 현아씨, 진짜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실 겁니까? 여기가 어디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현아씨는 머리카락을 휙 하고 흩날리며 먼저 걸어가기 시작했다. 돌아갈 사람이 그걸 알아서 뭐하게? 아무리 그래도. 뭐야 그럼? 날 돌아보는 현아씨가. 여기 남기라도 하게? 아닙니다. 어쩐지 매달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오. (20분) 그러면 하나 정도 더 볼 수 있겠죠? 가자. 냉. 근처를 돌며 빗덩어리를 몇 개 더 줍고 다녔더니 어느샌가 엘리베이터를 발견할 수 있었다. 경사스럽게도 2대나. 같은 곳을 몇 번은 지나간 것 같았는데 왜 이제서야 발견한 걸까? 마치 존재하지 않다가 갑자기 생긴 것처럼. 한 대는 금방이라도 문이 부서질 것처럼 녹이 쓸어 있었고 바닥 쪽에 검붉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다른 한 대는 비교적 새 것이었지만 그 때문에 주변 풍경과는 지나친 이질감이 느껴졌다. 그래서 말인데. 네. 네가 타고 온 게 어느 쪽이었는지 기억해? 낡은 쪽이었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고르라니까 혼란스럽긴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묘하게 붉었었다는 사실만은 기억하고 있다. 작동이 되는지부터 의심스러웠지만 현아 씨가 버튼을 누르자 거슬리는 쇳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병원 복도보다 조금 더 차가운 공기가 바닥을 가득 메워가는 듯하다. 이걸 타면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잘못하지만 않으면. 낮게 깔린 현아 씨의 목소리. 아, 무섭게 왜 그러세요? 정말로 확실해? 이 엘리베이터야? 장난치는 말투가 아닌데. 잘못 고르면 진짜 큰일 나나 보다. 몇 번이고 기억을 재확인한다. 길거리를 헤매다 병원까지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던 기억이 있다. 최신식 병원에 어울리지 않는 묘하게 낡은 엘리베이터를. 이 정도까지 낡았었나? 하는 의심이 살짝 들긴 하는데 이런 당장이라도 추락할 것 같은 엘리베이터를 왜 탔대?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다소 억지스럽게 웃는 현아 씨를 뒤로 하고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했더니 응? 옷자락을 붙잡혔다. 현아 씨? 돌아봤더니 현아 씨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머리카락이 가려져 보이지... 뭐야? 오타인가? 머리카락에 가려져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어째 뿌리칠 수 없는 그런 필사적인 분위기. 그런 상태가 한참 이어지는가 싶더니 현아 씨가 씩하고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아까 전과 어떤 차이도 없어 보이는 미소다. 현아 씨? 저기... 너... 응? 이대로 돌아가도 괜찮겠어? 응? 무슨 뜻으로 하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가면 큰일이라도 나나요? 그건 아니야. 그냥 정말로 돌아가고 싶은가 해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돌아가면 무심코 다시 주머니에 폰을 붙잡았다. 폰이 울리는 일은 없었다. 전부 차단했고 전원도 꺼놨다. 그런데도 돌아가면 뒷수습해야 하잖아. 안 그래? 예? 현아 씨가 한 걸음 다가왔다. 나도 모르게 옆으로 돌아 물러났다.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너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뭔가 크게 잘못한 일 있지 않았어? 현아 씨의 눈이 무섭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하다. 오해하지 마. 범죄자를 의심하는 건 아니니까. 넌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하지만 그 뒷감당에서 도망치고 싶었을 거야. 전부 다 버리고 떠나고 싶었겠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현아 씨가 내 얼굴 옆에 벽을 쳤다. 나보다 훨씬 키가 작은 현아 씨가 너무나도 크게 보였다. 그리고 현아 씨는 오늘 헤어졌지? 사귀던 사람이랑. 그리고 죄책감을 느껴서 도망쳤잖아? 그런 말을 했다. 누가 헤어지는 걸로 죄책감까지 가집니까? 너. 제가 그렇게 순진한 사람으로 보여요? 응. 죄책감 같은 거 없습니다. 애초에 헤어지자고 한 건 걔고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 한두 번 들은 게 아닐 테니까. 그런 식으로 연애 주도권을 빼앗으려 드는 애는 비교적 흔해. 넌 싸우기 싫어서 해달라는 걸 다 해줬을 거고. 그냥 한순간이었다.
오늘은 또 무슨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는지 헤어지자는 말부터 꺼내던 그 사람. 평소라면 싹싹 빌고 사과할 한마디. 매일매일 수십 번은 더 들었던 한마디. 오직 그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는 것만을 위한 하루의 시작을 알릴 그 한마디가 그래, 헤어져. 칼로 뚝 하고 끊어버린 것처럼 내 등을 떠밀었다. 그러니까 반은 네가 잘못했어. 연애 관계는 밀고 당기는 거잖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억지 부리는 게 빤히 보이는데 그저 이해해주기만 하면 버릇 나빠져. 현아 씨의 목소리는 어쩐지 화가 난 것 같았다. 뭔가 쌓인 게 있다는 듯이. 왜 내가 혼나야 하는 거지? 목숨 구해주신 건 감사한데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의 연애사에 왜 참견이십니까? 처음이라. 이쪽에서 보면 그렇겠지? 애초에 말입니다. 저에 대해서 뭘 그리 잘 아신다고 그렇게... 어? 잠깐만. 대체 왜 알고 계세요? 뭘? 제가 오늘 헤어졌다고. 아차차. 현아 씨가 낭패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 설마... 뭡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자세한 사정까지. 야, 일단 진정해. 역시 진짜로 귀신? 아니라니까. 가까이 오지 마! 난 황급히 뒤로 물러났다. 양팔을 들어 올리고 턱을 당겨 고개를 숙였다. 지금 네가 뭘 생각하든 그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알았어? 아니 너 딱 봐도 방금 헤어진 것처럼 하고 있잖아. 애인이 있었는지부터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소개팅 갔다 까였을 수도 있지. 현아 씨가 한 손으로 뒷목을 잡으며 다른 손으로 날 손가락질했다. 폰에 커플 사진 달린 남자가 슬픈 표정으로 방황하고 있으면 그게 헤어진 게 아니면 뭐야? 끄악. 난 폰에 매달려 있던 사진을 떼어내서 던져버렸다.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의 흔적을 지우는 것도 오래 걸릴 것 같다. 폰에 사진을 달고 다닐 정도로 애인을 신경 쓰는 사람이 엉뚱한 곳에서 한참을 헤맸는데 의도적으로 폰을 껐어. 연락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런데도 무심코 몇 번이나 폰을 들여다보려다 말았잖아? 연락에 즉시 대답해야만 하던 게 습관이 된 거지. 애인한테 잡혀 살던 사람이 방금 헤어졌다. 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 아니, 그럼 왜 병원을 왔겠습니까? 멘탈 깨져서 거리를 방황하다 아무데나 들어온 거 아니야? 어디 아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새 다가온 현아 씨가 내 주머니에 손을 쓱 집어넣었다. 뒤로 크게 물러났다. 이 병원은 1층에서 먼저 접수를 한 뒤에 안내받도록 되어 있거든. 근데 넌 접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네? 병문안이라든가 입원실은 옆 건물이야. 여기가 아니라. VIP 입원실은 다르지만 하면서 현아 씨가 팔짱을 꼈다. 그럼 제가 도망치고 싶어 했다는 건... 아까 문 너머에 있던 그거. 헤어진 애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 지금 그 누구보다도 만나기 싫은 사람일 테니까. 그건 그런 귀신이었나? 씨에 굳는 현아 씨. 그 웃음은 어쩐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설마 생각을 읽나? 머릿속으로 네가 내 생각을 읽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해봤다. 응? 아닌가 보다. 하지만 이대로 말려들면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그런 추측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다른 추측도 얼마든지 말이 될 것 같은데요? 완전히 헤어졌다기보단 여자친구랑 싸웠다고 생각하는 편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큰 병원이니까 시스템을 잘 모르고 헤맸을지도 모르고 오래전에 헤어진 커플 사진을 그냥 귀찮아서 계속 달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상황을 알아낸 거지? 순서가 반대인 건 아닐까?
근거를 통해 추측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정답을 알고서 그럴듯한 근거를 붙인 게 아닐까? 마치 옆에서 보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알아낸 방법은? 내가 여기 와서 뭘 했지? 그 빗덩어리? 혹시 그게... 현아 씨가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잠시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꼬면서 생각하던 현아 씨는 다시 내게 가까이 다가서더니 말을 할 때 중요한 건 그 말의 내용이 아니야. 네? 다시 또 엉뚱한 소리를 했다. 중요한 건 그 말을 하는 목적이지. 안 그래? 저기 말 돌리지 마시고. 예를 들어 방금 내가 한 것처럼 상대방을 당황시키면 탁 하고 현아 씨가 내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할 수 있어. 매끈한 철벽에 등이 닿았다. 녹자국이 없는 깨끗한 내부와 버튼들이... 반대쪽 엘리베이터잖아. 어느 틈에 이쪽으로 끌려온 거야? 그리고 손 쓸 새도 없이 엄청난 속도로 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어? 현아 씨? 깜짝 놀라 열린 버튼을 연타했지만 문은 멈추지 않았다. 뭡니까? 지금 뭘 하신... 여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자 누구도 자각하지 못하는 망각의 저편. 도망치고 싶어서 들어왔겠지만 여긴 낙원이 아니야. 내 말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현아 씨. 엘리베이터 문은 이미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닫혀버렸다. 잘 가. 이렇게 직접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이곳은 대체 뭐야?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정말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 이런... 어떤 버튼을 눌러도 양팔로 엘리베이터 문을 억지로 붙잡아도 닫히는 문은 멈추지 않았다. 내 힘으로도 안 된다니. 이 엘리베이터는 안전장치도 없나? 현아씨! 잠시만요! 잠깐만요!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현아씨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서 버렸다. 엘리베이터가 마구 흔들리기 시작한다. 공간체로 사방이 진동하는 기분이다. 대체 왜 이러세요? 이거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맞습니까? 아! 뭐라도 좀 대답해봐!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내 쪽을 돌아본 현아씨는 더 시간 끌면 내가 나쁜 생각을 할 거야. 너무나도 슬프게 웃고 있었다. 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대체 왜 그런 표정을 짓는 건지 무엇 하나 이해되지 않는 와중에 엘리베이터의 문이 완전히 닫혔다. 잠시 완전히 캄캄해지는가 싶더니 붉은 전등이 들어왔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흔들렸던 게 거짓말인 것처럼 사방이 고요했다. 그리고 뭔가가 내 손을 붙잡았다. 어? 어린아이 손바닥 같은 자그마한 것이 내 손등을 쓰다듬는 감각. 하지만 거기 사람의 손 같은 건 없었고. 아! 새빨간 비옷. 가려진 작은 얼굴이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다. 빨간 천으로부터 마치 그림자처럼 희미한 손을 뻗어 내 손을 붙잡고 있다. 작은 여자아이? 희미한 전등 속에서 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몸이 움직이질 않아. 이런 아이는 빨간 비옷만 있었다. 손은 희미한 연기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런데도 붙잡는 느낌은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진다. 뭐야, 너 뭐하는 새끼야? 지금 내게 무슨 짓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희미한 손은 여전히 내 손등에 얹어져 있다. 그리고 소녀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빨간 비옷이 흘러내린다. 이제 조금만 더 들면 얼굴이 보일 것이다.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어쩐지 그 얼굴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 같은 그런 직감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소녀가 녹아내렸다. 헉! 땡 하는 어째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열렸고 다시 한번 열린 그 문 너머에는 사람이 가득한 병원 복도가 있었다. 5층이라고 쓰여 있었다. 현아 씨도 녹아내린 소녀도 날 붙잡고 있던 작은 손도 사라지고 없었다. 난 크게 한숨을 내쉬며 아직도 촉감이 남은 듯한 손등을 감싸쥐었다. 그야 알지. 얼마나 바른 일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널 가지려 들면 안 되는 거겠지? 뭐야? 그러니까 이 병원 엘리베이터에 4층은 없었다. 3층 다음에 바로 5층이었다. 옛날 건물에는 불길하다고 4층을 생략해버리곤 했다던데 병원은 요즘에도 그런 경우가 많다던가. 몇 번이나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을 왕복하고 계단으로 3층과 5층 사이를 돌아다녀 보기도 했지만 내가 헤매고 다녔던 그 층은 찾아낼 수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오르락내리락 한 다음에야 깨달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전혀 낡지 않았고 내가 본 두 가지 문들 중 어느 쪽과도 비슷하지 않다는 것을. 그 부서진 건물 풍경을 찍었던 게 생각나 폰 앨범을 뒤져봤지만 마치 손으로 가리고 찍은 것 같은 새까만 화면만 잔뜩 찍혀 있었다. 영문을 모르겠네. 내가 꿈이라도 꿨나?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몰리면 헛것도 보고 거짓 기억도 생긴다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몰렸단 말인가? 아무리 내가 꿈꾸미라지만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다. 내가 대학병원에 숨겨진 비밀 실험장에서 괴물들한테 쫓기다가 칼든 누나가 날 구해주고 연애 상담을 해줬는데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힘든 사랑이 끝나자마자 더 멋진 사람과 만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리가. 다음에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을까? 병원을 나와 집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 풍경을 봤더니 어째 아직도 하늘이 밝았다. 하루 종일 헤매고 다닌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다 이건가? 다시 켠 지 얼마가 되었다고 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표시되었다. 받았더니 헤어진 그 사람이었다. 메신저고 전화고 전부 다 차단했더니 친구 전화로 건 모양이다. 내용은 별것 없었다. 미쳤냐? 정신 나갔냐? 너 이러면 우리 진짜 끝이다. 나 너무 상처받았다. 반성해라. 헤어지기 싫으면 지금 당장 애걸복걸 하면서 매달려라.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걸 길고 알아듣기 힘들게 돌려 말하는 그런 내용. 사귀는 내내 몇백 번이고 들었던 그 말투. 근데 그건 헤어지기 전에나 통하는 화법이다. 뭔 소리야. 우리 이미 헤어졌잖아. 행복해라. 너보다 좋은 사람 만나고. 끊고 그 번호마저도 차단했다. 바로 어제까지 그렇게나 매달렸던 사람인데 정말 아무래도 상관없게 느껴졌다. 마치 하루 사이에 뭔가가 끊어져 버린 것처럼. 언젠가 이렇게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게 오늘이었을 뿐이겠지. 그것보단 아까 봤던 환각이 훨씬 더 신경 쓰였다. 그냥 집에 가서 다 잊고 운동하고 자자. 폰을 그냥 주머니에 깊숙이 넣어버렸다. 혹이나 즐거운 인생이구나.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수가 괜히 아름다웠다. 잘 모르는 풍경이 아는 풍경으로 변해가는 광경이 신비로웠다. 아, 고개만 들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걸. 왜 괜히 마음 쓰면서 고개 숙이고 살았을까? 꽃을 본 것도 현아 씨라는 사람의 꿈을 꾼 것도 전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었을지도 몰라. 그렇게 모든 것을 망상으로 단정 지으며 버스 창문에서 머리를 기대었더니 아까 그 대학병원의 꼭대기층이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었다. 묘하게 색이 탁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것도 하고 끝내야겠지? 이것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퀘스트 헤어진 남자. 크리처는 캐릭터를 제작하며 일정량의 피해를 입힙니다. 크리처마다 각기 다른 특성과 소멸 조건을 가졌으며 일부 크리처는 퀘스트가 완료될 때까지 캐릭터를 추격하기도 합니다. 불길한 소리가 들려온다. 어디가 어딘겨. 저쪽 어디야? 여긴가? 아닌데? 아, 이건 딴 거. 어? 아,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됐다. 조각이 반짝인다. 휴. 저장. 네. 종료.